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교육은 돈이 많이 드는 교육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대부분이 수학도 그렇지만 영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목표를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진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영어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더라도 영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은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하찮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결과는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 교육이 잘못 알려진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영어 교육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만 좀 해결이 돼도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좀 질적인 면으로서 나아지는 부분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영어 교육의 목표,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글을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국어는 글이 먼저가 아니라 소리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교육을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글자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소리를 가르치는 영어 교육을 하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모국어, 소리를 가르치면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글을 가르치면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을 가르치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가르치고 소리를 가르치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글자를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돈이 들어갔던 것은 영어 교육 때문에 진짜 많은 돈이 지출되는 이유는 소리가 아니라 글자를 가르치는 영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어 문자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가르치는 영어 교육을 하게 되면요, 끝이 있습니다. 돈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갈 시점이 생겨요. 돈이 안 들어가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자 영어를 시키게 되면 끝이 없어요. 계속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아예 안 들어간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지만 조금 더 우리나라가 이제 소리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면 나중에는 뭐 핀란드나 필리핀, 뭐 다른 영어를 잘 쓰는 나라처럼 우리도 학원이나 뭐 이런 돈을 막 지출해서 영어를 배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지출이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분명히 그 들어간 돈의 가치만큼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리 교육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소리 교육이 되면 나중에 TV를 보면서 스스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글자를 먼저 가르치는 문자 교육을 시키게 되면 절대 TV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TV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이 돈 들어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TV를 활용할 수 있으면 TV나 아니면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기타 그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원어민이 있잖아요.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수십,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이. 그런데 글자를 가르치는 영어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어학원을 간다든가 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은 주고 배웠는데 그게 끝이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지출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영어를 포기하면 이제 돈이 안 들어가겠죠. 포기하는 순간 또 그리고 이제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 포기인 거예요. 끝이에요. 영어하고는 이제 멀어진 거예요. 하지만 소리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게 되면 틀면 거기서 영어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틀면. 예. 계속 영어 선생님이 나하고 가깝게 내가 영어 선생님 만날 수가 있어요. 돈을 안 내더라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올바르게 영어를 시켰다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가 잘못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방법도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그 결과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 교육을 시키고 진짜 여러 가지 좋은 거죠. 뭐 돈도 안 들어가고 진짜 뭐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엄마가 영어를 잘 알아서 이렇게 시킬 수 있느냐? 영어를 잘 아는 부모님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진짜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ABC 영어를 하나도 모른다. 할머니 막 70대 할머니 그런 분들도 손자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영어를 조금만 아는 엄마는 더 잘할 수 있죠. 영어를 하나도 진짜 영어의 0.1%도 모르는 할머니도 할 수 있는데 영어 10% 안다. 그런 엄마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안다. 뭐 그분은 알아서 하시겠죠. 100% 아신다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 목표나 방법을 아이하고 영어를 주고받겠다. 영어 회화를 가르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영어를 엄마가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영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 말대꾸를 해줘야 되니까. 대화를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방법이고 그건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듣고 따라만 시켜주면 됩니다. 듣고 따라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영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디다 이렇게 붙여놓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붙여놓고 영어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를 수시로 아이에게 듣고 따라하도록 시키면 되는 겁니다. 뭐 I'm a boy 하면 여기서 컨닝 잠깐 한 다음에 아이가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I'm a boy 해봐. 이렇게 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m a boy를 아이가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다른 문장 암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꼭 내가 영어를 공부해갖고 내가 암기를 해서 그럼 더 좋고요. 그럼 더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컨닝을 해서 여기다가 여기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따라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모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다만 모국어는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 쉬웠다는 거고요. 영어는 암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암기를 못했을 경우에는 옆에 보고 따라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모국어를 가르쳤던 것처럼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할머니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이렇게 듣고 따라해서 우리 모국어를 가르친 것처럼 영어는 내가 암기를 하고 있었으면 그거를 듣고 따라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보고서 그거를 듣고 따라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는 순간 영어 교육은 너무나 쉬워지고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쉬운 문장,
이걸 어느 정도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자꾸 아이를 훈련시키잖아.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TV에 나오는 원어민이 말하는, 배우가 말하는 소리를 아이가 어느 순간에 듣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이가 듣고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 이제 아이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독립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따라, 너 저거 한번 좀 듣고 따라 한번 해봐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더 이상의 그 어려운 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 거죠. 아이는 더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 이상한 발음, 한국 사람이 내는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내는 진짜 발음을 이제 듣고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 사람의 발음을 아이가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발음을 따라하지만 어느 순간은 아이는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하고 있는 걸 아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 왜 그러면 귀가 막혔을 때, 완전히 막혔잖아요. 막힌 상태에서는 이제 이상한 발음이라도 조금씩 막 들어가고 이게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이게 귀라고 하면 이게 막혀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있는데 이상한 발음이라도 조그마씩 들어가고 여기 구멍을 막 이렇게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구멍이 뚫렸잖아요. 귀에. 귀가 막혀있던 게. 그러면 나중에 원어민 소리를 들으면 요 소리로 여기로 이제 원어민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원어민의 소리가 다 들어가면 원어민의 소리가 그대로 다 100%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중에 할머니, 엄마의 한국어 발음이 들어오면 그게 뭔가 어색한다는 걸 아이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발음이 좋고 나쁘고 잘못되고 틀리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발음이라도 그걸로 이제 하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는 엄마의 역할은 이제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마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의 역할은 어느 순간에서 금방 끝난다는 거야. 금방. 엄마하고 영어를 하는 거는 시간은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원어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묻히는 거죠. 나중에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나중에는 엄마한테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훨씬 더 그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더 몰입을 해서 따라가게 될지 결코 한국인의 발음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그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키느냐 그 목표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영어 교육은 돈이 진짜 안 들어가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많이 풀리지 않을까. 출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의 문제, 취업 문제도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영어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듣고 말하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읽고 쓰는 영어가 시험용 영어가 아니라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이제 대학생들이 막 배출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학생도 뭐 대학생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진짜 말하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는 겁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한국인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영어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식 전환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시키는 부모님들의 그 지금까지의 영어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을 다 잊어야 됩니다.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지금까지 했던 교육은 단지 영어 시험 점수를 위한 영어였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은 진짜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아이들이 갖춰야 될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까지 그 시험 점수를 위한 영어를 했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쓸모없는 영어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처음부터 영어를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영어 때문에 돈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글 영어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믿고 한번 따라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